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5월과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다들 잘 마무리하셨나요? 종합소득세 납부를 겨우 끝냈는데 이제는 건보료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소득을 늘었는데 도대체 내 손에 남는 돈은 왜 이리 없는 걸까요? 이 타이밍에 법인 전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업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득세와 건보료를 줄여보겠다는 목적으로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유튜브 매체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부랴부랴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 기존 영상에서도 법인 전환과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시간에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법인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무 전문가이니만큼 세금의 관점에서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하고 또 어떻게 해야 유리할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시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례를 하나 들어볼 건데요. A라는 가상의 회사를 설정해 볼 건데 이 회사는 지난 10년간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3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가족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고요. 대표님을 제외한 가족은 별도의 소득이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A 회사에서 대표님이 10년 동안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낸 세금과 건보료는 얼마일까요? 부양가족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그리고 표준세액 공제를 반영해서 계산을 해보면 A회사 대표님은 1년에 약 8,959만 원의 소득세와 2,400만 원의 건보료를 부담하게 되시고요. 이를 합산한 부담세율은 약 37.8%가 됩니다. 이렇게 10년치를 합산해 본 결과를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10년 동안 세전소득 합계는 30억 원이 되고요. 10년간 부담한 세금과 건보료 합계는 약 11억 3,600만 원입니다. 그 결과 회사 대표님의 세후소득 합계는 약 18억 6,400만 원이고요. 부담한 세율은 37.87%가 나오게 됩니다. 즉 A회사 대표님은 개인 사업을 통해서 10년 동안 30억을 벌었지만 실제로 손에 거머쥔 돈은 18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B회사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과거 10년간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시고요. 매년 3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급여는 연간 1억 원인데 순이익 3억 원은 대표자 급여가 차감되기 전의 금액입니다. 즉 대표자 급여를 비용 처리하고 나면 B회사의 순이익은 2억 원이 되겠죠. 가족관계는 A회사 대표님과 동일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B회사 대표님께서는 10년간 급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셨을 것이고요. B회사는 법인세를 내고 있을 텐데요. B회사와 대표님의 10년치의 세금을 표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10년간 대표님의 급여와 B회사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세전으로 30억 원이 되고요. 10년 동안 대표님과 B회사의 세금과 건보료를 합산하면 4억 500만 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10년 동안 세후소득 합계는 약 25억 9,500만 원이 되고요. 부담세율은 13.5%입니다. 즉 B회사의 대표님은 10년 동안 사업을 통해서 세금과 건보료를 제하고 약 26억 정도가 남겼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두 회사를 비교해보면 매년 3억 원을 버는 사업을 10년 동안 운영한다고 했을 때 개인 사업보다 법인으로 사업하는 경우가 약 7억 3천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순이익이 3억 원보다 크다라면 이 차이는 훨씬 더 크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끝을 내버리면 이래서 법인이 유리하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분석은 반쪽짜리 결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동일한 소득을 벌어도 법인이 개인보다 당장의 세부담이 적은 이유는 바로 과세이연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세이연으로 법인의 장부상 남아있는 돈이 바로 이익잉여금인 것이고요. 이 돈에 대해서는 아직 세금 정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
법인으로 사업을 해서 개인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잉여금에 대한 세부담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나온 B회사를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B회사는 10년간 사업으로 본 20억 중에서 법인세를 내고 난 약 18억 원이 이익잉여금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B회사 대표님께서 이 18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배당으로 받아간다라고 가정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상되는 배당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을 합치면 8억 원 정도가 산정되는데요. 즉, 이익잉여금에 대한 세부담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개인으로 사업을 할 때보다 누적 세부담이 커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매우 극단적으로 계산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기껏 법인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개인 사업보다 못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을 법인답게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자의 퇴직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다른 소득에 비해서 부담세율이 낮고요. 건보료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재료가 됩니다. 퇴직금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대표님의 보수와 상여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정관도 손봐두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법인의 주주 구성은 최대한 분산해 놓아야 합니다. 주주 구성만으로도 전체 부가 가족들에게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인의 주주 구성은 최초 법인 설립 단계에서 세팅해 놓으시는 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계획하실 때 주주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살펴봅니다. 가용자금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매년 배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데 있어서 배당은 가장 기본적인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잉여금의 개인화 자금은 최대한 호흡을 길게 가져갈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가용자금의 범위 내에서 매년 배당을 계획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 살펴보시죠. 법인의 유보자금을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과세이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즉, 개인보다 더 큰 가용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기에 레버러지 효과까지 고려하면 투자를 통해서 부의 증가 속도와 규모를 더욱더 빠르고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을 개인화할 때에는 다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부의 크기가 커져 있고요. 주주 구성 또한 적절하게 분산되어 있다라면 크게 고민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또 새로운 절세 플랜을 세워보면 되겠죠. 얼마든지 합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을 법인답게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팁을 정리해봤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만 잘 지킬 수 있다면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 세금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부의 증가 속도에서도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까지 논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법인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다라는 말은 누구한테는 맞고 누구한테는 틀린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팩트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표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